야, 이 X야, 네가 그렇게 투자를 잘해? 옷땅으로 올라와. 따까리는 빠져. 이씨. 안녕하세요, 최원별입니다.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어떤 저의 모습을 조금씩 영상에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이번에 매도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아파트 경매 한 사이클 후기고요. 낙찰을 받아서 매도까지 경매 한 사이클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네, 낙찰을 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수리, 매도, 네, 그리고 실투 600만 원에 현금 흐름 11만 원 나오는 물건이었지만 최근 상승으로 월세 시세도 올라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네, 실투 600만 원에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 20만 원이면 수익률 40%입니다. 네, 5개 가지고 있으면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현금 흐름 100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네, 이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숫자대로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3억 투자해서 월 현금 흐름 1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암튼 주거용은 상가에 비해 임차인을 찾기도 쉽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을 안겨다 줍니다. 즉 황금알을 낳는 오리입니다.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10년 동안 월세 받다가 시세를 보면 이 녀석들은 몸집을 2배로 키워놨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낙찰받아서 매도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1억 2,500이었고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6,125만원에 시작하는 거를 제가 8,630만 4,900원 69%에 받았습니다. 입찰은 28명 들어왔고요. 세대수가 많습니다. 2295세대고요. 면적은 59제곱미터입니다. 연식 2000년식이고요. 임차인이 500에 50에 임차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한 상태라서 명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을 해서 임차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 후에 현관 비번을 받아서 낙찰 받자마자 명도를 완료를 했던 물건입니다. 취득세는 1.1%였으니까 94만 9,353원 들어갔고요. 법무비 150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욕실 샤워 수전을 그때 해바라기 샤워 수전으로 바꿨었고요. 도배했었고 나머지는 제가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결국 도배도 최근에 또 다시 했습니다. 1년 만에 도배를 다시 한 거죠. 물론 전부 하진 않았어요. 부분 도배를 했고요. 좀 더러운 부분만 포인트로 들어갔던 부분만 또 했고, 어쨌든 수리는 한번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관리비가 145만원 들어갔고요. 그때는 새로운 임차인은 500에 40으로 임차를 마쳤습니다. 중개수수료 16만 5천원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월세로 세팅하는데 들어간 실투자금은 600만원이 들어갔고요. 현금 흐름은 11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었고 1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요번에 매도를 하려고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수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수리 전에 사진이고요. 수리 후의 사진입니다. 싱크대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영상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위에 이렇게 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수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수리 비용이 또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1억 5천에 매도 예정이었었는데 네, 500만 원을 또 조절을 해서 1억 4,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는 조건으로 네, 계약하시는 분에게 500만 원을 또 그렇게 조절해 준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저는 6월 1일이 또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네, 5월 31일 이전에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1억 4,500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 계약서고요. 네. 일단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네, 1억 2,700, 1억 3,500, 1억 3,800 이렇게 있습니다. 네, 1억 4,500, 네, 15층 매도한 게 제가 매도한 거고요. 이 지금 매수자 분은 1억 3,500에 네, 전세로 또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수인분 같은 경우는 제 1억 4,500짜리 제 집을 사면서 1억 3,500에 전세를 맞춰갖고 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지금 잔금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돈은 1,000만 원 플러스 취득세입니다. 본인 돈은 1,000만 원 플러스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은 네, 임차인이 저한테 주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이 매수인분은. 그래서 매수인은 갭 1000으로 하나 해놓은 거고요. 이 시세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저점이 있었습니다. 네, 떨어지는 시점이 2019년 7월에 바닥을 쳤고요. 제가 낙찰을 받은 시기가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저는 낙찰을 받은 거고요. 낙찰을 받고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그래프의 형식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면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타이밍에 매입을 했다고 쳤을 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더 떨어지는 지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네, 낙찰받은 타이밍부터 더 심하게 떨어지진 않고 바로 이제 거기가 바닥이었던 거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19년 10월 실거래가는 매매가 9,100 9,800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전세는 뭐 저렴하게 마친 거 1층 같은 경우 7,000, 뭐 8,000, 8,500 이렇게 네, 전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갭이 600에서 한 2,000 정도 이렇게 네, 갭이 들어갔고요. 일반 매매로 갭 1,000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렇게 네, 갭으로 물건을 해놨더라면 현 시점 매도했을 때 4,00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1,000 실투 1,000에 4,000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거는 400% 수익률이죠. 정말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낙찰 받았을 때 포스팅입니다. 네, 제가 싱크대는 낙찰 받았을 때 싱크대 모습이고요. 제가 전등 교체하고 네, 뭐 손잡이 이렇게 좀 센스 있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벽지 넣고요. 도배했고 네. 깨진 콘센트 스위치 이게 교체를 했고요. 네, 또 조심해달라 그래도 도배를 하면 막 많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방 전등도 네, 방 등만 제가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해바라기 수전 달았고요. 제가 새로 이 인터컴도 요번에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비디오폰으로 교체를 했었고 여기 거실 등도 기존에 있던 등을 요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판 까는 비용을 아끼려고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장판을 어렵게 청소를 했는데요. 네, 정말
뭐 지금 생각은 물론 그렇게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비용 면에서 또 그거를 또 법인이고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몸빵 하는 거는 또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고독과 악수하라. 자발적 고독은 투자의 숙명.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노력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낙찰받은 거는 8,600에 낙찰을 받아서 네. 1억 4,500에 팔았으니까 5,900 시세 차익이 있네요. 5,900에서 뭐 들어간 비용들 빼고 그러면 네. 4천 정도? 4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경매 한 사이클 돌려서 임대를 놓고 그리고 매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 저렴한 타이밍이 경매로 저렴하게 샀지만 또 하락을 한다면 그건 저렴하게 산 게 아니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경매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시장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하셔갖고 많이 앞으로 상승하는 어떤 시기에 경매로만 물건을 찾는 거는 또 네, 뒤처지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일반 매매로도 공격적으로 물건을 잡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확실하게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셔갖고 경험을 하셔야지 네, 이거를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경험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월세도 받아보고 그렇게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이렇게 거머쥐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확한 이 어떤 이 구조를 내가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용기 내서 하시고 첫 건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알을 깨고 나오셔야 되고요. 첫 건이 힘든 거 꼭 그렇게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낙찰 받아 보시고 뭐 월세 세팅 해 보시고 월세도 받아 보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저처럼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이까지 한번 그렇게 좀 얻어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경매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